네, 안녕하세요. 일단 컴포즈 첫걸음이거나 컴포즈 마이그레이션이거나를 공유 드리게 된 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걸음이거나 마이그레이션이거나를 한 건 이제 두 어떤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네, 좀 되시면 도움이 좀 되실까 봐서 이렇게 타이틀을 작성했고요. 일단 저는 네이버 제트에서 제페토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 진행하기에 앞서서 컴포즈를 현재 적용하고 서비스 중에 있으신 분이 어느 정도 계신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이미 컴포즈를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이 공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컴포즈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거나 컴포즈 허들이 조금 느껴지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컴포즈를 시작하시려는 분, 혹은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이미 컴포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 모두 한 번쯤은 컴포즈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이 매우 방대한데 요점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컴포즈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컴포즈를 도입한 지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입 전에 어떻게 도입하게 됐고 도입 시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ML과 컴포즈가 공존하는 프로젝트에서 바텀 시트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이 바텀 시트는 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조금 짧게 볼게요. 연도별로 나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개발 연차를 좀 가늠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단 연도별로 UI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코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간단히 나열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게 되셨습니까? 익숙한 것부터 2008년부터 좀 보이시는 개발자분들 저와 비슷한 연차십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저희 그 회사 동료분들께 이 표를 공유 드렸는데 세대가 다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이제는 그 UI 레이아웃 시스템의 세대 기준이 이제 컴포즈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즈 이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포즈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내 바인딩 객체를 선언하고 선언한 바인딩 객체로부터 뷰를 액세스할 수 있고 바인딩에 선언된 그 모델을 수정하면서 UI를 갱신할 수 있도록 작성했죠. 근데 다음은 컴포즈 흐름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XML 필요 없죠. 네. 이전에는 XML 허들을 넘어서 UI를 개발해야 했는데 이젠 코틀린으로 UI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소스 코드에서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상태를 업데이트하죠. 업데이트한 이후에 이제 컴포저블 함수가 리컴포즈 되는 과정으로 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과정인데 일단 화면 전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변경 사항만 적용하고 상태를 통해서 화면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제 그 플로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이제 개발자는 UI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UI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함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간단한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포즈를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 바텀 시트 내 리스트 갱신하는 간단한 예제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API 코드랩에서 참조를 했고요. 자, 일반적으로 뷰 모델에서 익스플로어 모델 리스트의 상태값 흐름을 지켜보는 클래스가 그 상태값을 캐치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 플로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를 통해 상태를 변경하고 상태값 흐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업데이트 피플 함수를 작성했죠. 그래서 사람 수에 따라 목적지 리스트가 랜덤하게 변경되고 그 리스트가 new destinations 변수로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태값 전달에 사용할 변수인 suggested destinations에 도출된 목적지를 상태 흐름으로 전달하도록 작성되어 있죠. 자, 그럼 UI 쪽 컴포저블 함수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UI 쪽 컴포저블 함수 코드입니다. 자, 변경된 목적지 리스트를 받아서 이 바텀 시트 내에 갱신된 목적지를 노출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저블 함수 내에서 이 목적지 리스트 상태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 collect as state with life cycle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뷰 모델에서 상태를 변경하게 되면 하이라이팅된 부분에 explore list 매개 변수인 suggested destinations 상태값이 업데이트 되죠.
그리고 UI 리컴포지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도 같이 갱신돼서 사용자에게 목적지가 변경된 상태의 UI를 노출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예제 코드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예제는 짧은데 이 기존 UI 작성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요? 그 컴포즈에 좀 흥미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너무 짧아서 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컴포즈를 왜 선택해야 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리스트업 했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틀린 코드로 UI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어댑터나 뷰홀더 패턴과 같은 복잡한 구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포즈 애니메이션 구현으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XML 때보다 이 애니메이션 구현이 더욱 쉬워졌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마다 프리뷰로 확인하는 게 너무 용이해져서 시간도 엄청 많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UI 구성 요소의 재사용이 사실상 XML에서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전보다 아주 용이해졌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저블 함수만 포함시키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사실 선택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가지보다 훨씬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이 4가지, 제가 느낀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컴포즈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컴포즈 원리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서 여기에 다 담기가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매번 새로운 것을 프로젝트에 도입할 때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죠? 원리를 꼭 알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라도 문제는 없지만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태관리 API 내용을 다루진 않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상태관리 API 내용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컴포즈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간단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차례대로 볼게요. 안드로이드 버전별 정보 리스트를 노출해주고 선택하기 버튼이 하단 고정입니다. 리스트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하이라이트가 된과 동시에 선택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미 클릭했던 아이템을 다시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되는 이런 간단한 앱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모든 과정을 다루진 않고 UI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컴포저블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포즈 UI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앱에서 그 아이템 UI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상태 관리랑 기타 UI 코드를 제외한 기타 UI 관련 코드를 제외한 간단한 코드로 좀 나타내봤습니다. 컴포저블 함수가 안드로이드 버전 인포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UI를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작성을 했는데요. 이 로우에 이미지 그리고 컬럼에 텍스트 2개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은 알고 보면 저희들이 매번 사용해왔던 조금 익숙한 함수와 닮은 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서스펜드 함수입니다. 처음에는 컴포즈 어노테이션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 코드 보시면 서스펜드 함수나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의 타입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스펜드를 콜하려면 서스펜드 내에서 호출해야 되고 서스펜드는 코르틴의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호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서스펜드가 아닌 일반 함수에서 서스펜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아래와 같은 에러를 ID로부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컴포저블 타겟 어노테이션을 보시면 이 컴포저블이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다 보면 펑션이나 타입 같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패턴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서스펜드에서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는데 이 컴포저블도 사실은 로컬 컨텍스트라는 걸 참고해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리소스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서스펜드가 사용하는 이 타입들이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이 사용하는 타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젠 좀 보이시죠? 이렇게요. 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컴포저블을 조금 낯설게 바라보셨다면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스펜드는 코르틴 컨텍스트를 참조한다고 하고 컴포저블은 어떻게 컨텍스트를 어디서 참조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서스펜드는 디컴파일을 하게 되면 서스펜드 함수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 객체로부터 어떤 컨티뉴에이션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뉴에이션 객체는 내부의 코루틴 컨텍스트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컴포저블도 컨텍스트를 어딘가에서 참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컨텍스트를 참조할까요? 자, 간단한 예제로 컴포저블 내 스트링 리소스 함수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내 스트링을 가져오실 때 주로 사용하시죠. 내부를 보시면 리소스 함수가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로컬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내 리소스에 접근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 컨텍스트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컨텍스트인데 어디서 초기화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컴포저블의 시작점인 컴포넌트 액티비티의 set 컨텐트부터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 컴포즈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분기해서 뷰를 구성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분기문에 관계없이 컴포즈 뷰 객체에 set 컨텐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컨텐트를 주입시켜주고 이 내부에선 create 컴포지션을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타고 내부 코드를 살펴보시다 보면 직접 안드로이드 컴포즈 뷰를 초기화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터의 컨텍스트 보이십니까? 네, 이 컨텍스트가 저희가 익히 사용하고 있던 그 뷰의 컨텍스트, get 컨텍스트가 됩니다. 저희는 바로 이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set 컨텐트 함수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provide android composition locals 내에 이제 안드로이드 컴포즈 뷰를 주입받고 그런 객체는 이제 안에서는 오너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오너는 이 뷰라는 변수로 밸류 할당 후 직접 그 할당된 컨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컬 컨텍스트를 뷰의 컨텍스트로 초기화해주고 있는 걸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저블을 사용하게 되면 컨텍스트가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컨텍스트를 불러와서 리소스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시켜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 함수에서 컴포저블을 왜 사용할 수 없는지와 그리고 서스펜드와 더불어 알아봤고, 그리고 컴포즈는 왜 컨텍스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컴포즈가 어떻게 UI를 사용자가 보는 화면까지 그릴 수 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에 그 구글 데브 서밋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라서 이 해당 내용은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포즈가 UI를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 이 내부에서는 크게 순서대로 컴포지션, 레이아웃, 드로잉 차례로 진행됩니다. 아까 참조한 UI 컴포저블 함수를 예제로 들겠습니다. 컴포지션 단계에서는 컴포저블 펑션을 컴포즈 트리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만들어야 할 컴포지션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컴포즈 트리로 변환하는 작업을 이렇게 거치면서 하위 수준으로 포함된 UI는 각 노드 구성 요소가 리프 노드가 될 때까지 트리를 계속 구성하게 됩니다. 리프 노드가 구성이 완료가 되면 모든 컴포저블은 그리고 트리 종단에 레이아웃 컴포저블 함수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데 가까운 예로 저희 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컴포지션 단계입니다. 자, 다음은 레이아웃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레이아웃에서는 측정과 배치 단계가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화면에 직접 노출될 수 있도록 드로잉 단계를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measure children은 각 노드가 가진 자식 노드들의 UI 크기를 먼저 측정을 해요. 두 번째로는 decide on size인데 자식 UI 크기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자식 UI를 품고 있던 부모 노드의 크기를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lace children입니다. 확정된 크기와 공간에 이제 XY 좌표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처럼 레이아웃 단계에서 그리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드로잉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저 스크린에 노출이 되고요. 다음은 샘플 UI를 예제를 좀 들어볼게요. 이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숫자 순서대로 리프 노드에 대한 측정과 사이즈가 우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식이 있는 노드는 그 이후에 측정이 되고요. 모든 자식 노드들의 사이즈가 확정이 되면 최상단 노드인 로우도 사이즈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컴포즈 뷰 사이즈의 측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모두 확정이 되면 다시 UI 트리를 순회하여 배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UI는 단일 패스인데 이게 한 번만 측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드로잉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트리를 또 한번 순회하면서 모든 UI 구성 요소를 그리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금까지 간단하게 UI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아봤고 모디파이어를 이제 설명을 드릴 차례예요. 이 모디파이어도 앞서 말씀드린 측정과 배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모디파이어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모디파이어는 컴포저블의 크기나 화면 배치, 모양 변경,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 드래그 등 관련 이외의 많은 UI 기능들에 대한 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대부분의 컴포저블 함수는 모디파이어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 단계에서 트리 구조의 리프 노드인 아까 보셨던 레이아웃 컴포저블 있죠. 레이아웃 컴포저블에서 모디파이어를 최종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컴포저블 함수가 모디파이어를 매개 변수로 항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컴포넌트들에 타고 들어가면 레이아웃 컴포저블을 다 호출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대부분의 컴포저블 함수가 모디파이어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코드와 같이 이 패딩을 외부에서 호출하면 결국 레이아웃 컴포저블 함수에서 외부로 주입받고 그 적용된 모디파이어를 직접 최종적으로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간략하게 모디파이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어는 체이닝을 통해 설정을 적용하고 체이닝 순서에 따라 동작이 달라집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fill max 사이즈 단계에서 박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모의 최대 위스와 헤이트를 계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200 x 300으로 예제로 측정을 했다고 치죠. 다음은 이제 랩 컨텐트 사이즈로 이제 박스를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센터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200 x 300에서 이제 센터로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는 거죠. 랩 컨텐트 사이즈의 기본값은 센터가 기본값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200 x 300으로 아까 측정이 됐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사이즈 함수로 직접 위치하고자 하는 박스의 위스 헤이트를 50dp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의 실제 사이즈가 50 x 50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제 체이닝 과정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측정된 크기와 위치로 직접 배치를 진행을 하는데 모든 배치 과정이 끝나면 체이닝 순서와 반대로 이제 박스가 50 x 50 크기로 배치가 되고 측정되었던 사용 가능한 공간이 200 x 200이었으므로 공간 중간에 박스가 배치되고 화면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모디파이어는 체이닝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플레이스하기 위해서는 단일 패스로 역으로 UI에 직접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디파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저희 살펴봤고요. 다룰 내용은 진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제가 다룰 이 마이그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 가이드에 준하는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실제 사례에 기반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어느 날 저희 팀 내에서 컴포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컴포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컴포즈는 익히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기존 뷰 레이아웃 시스템보다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새로운 게 좀 있으면 이제 스터디하고 좀 프로젝트 도입 좀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잘 돼 있는 팀 분위기 덕분에 일단 컴포즈 도입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일단 그것부터가 좀 큰 허들이었는데 다행히도 잘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스테이블 버전으로 출시되었는가인데 아직 이때 당시에 베타 RC 단계로 프로덕트 단계로는 좀 넣을 수 없었고요.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기다리던 중에 21년 9월 1일에 1.0.2 스테이블 버전으로 배포가 됐어요. 이제 컴포즈가 프로젝트에 도입이 됩니다. 도입 이후에 컴포즈를 활용한 화면을 당장 서비스에 노출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포즈 라이브러리만 올려서 배포를 했고요. 이후에 좀 이제 좀 틈이 좀 나서 컴포즈를 이제 첫 적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 주변 컴포즈를 도입하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짠 것 같이 앱 내 개발자 메뉴부터 적용해봤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일 만만했나 봐요. 다들 개발자 메뉴 하나씩 있으시죠? 네, 물론 저희도 개발자 메뉴부터 적용해봤습니다. 팀 내에서 논의해봤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당장은 서비스 화면에 컴포즈를 적용하기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컴포즈를 도입한 후에는 좀 희망과 절망이 좀 있었는데 일단 희망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실 수 있어요. 컴포즈로 일단 복잡한 뷰와 로직을 기존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그 리사이클러 뷰만 해도 이 어댑터랑 뷰 홀더 패턴 쓰지 않고 바로 레이지 컬럼으로 아이템으로 딱 리스트로 딱 하니까 이게 더 이상 그 리사이클러 뷰를 보기도 전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현상은 이제 없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았고요. 당시 컴포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서 이 앱 사이즈가 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때 당시예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2메가 정도 줄었어요. 다운로드 사이즈 기준입니다. 그래서 앱의 용량을 줄이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러리만 올려서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커스텀 UI 작성하는 것이 매우 편해졌다인데 일단 디자인 가이드를 충족하기 위해 이 UI를 작성하는데 엄청 많은 공수가 들지 않습니까? 그냥 코너만 하더라도 엄청 한 4-5시간. 네. 색깔 뭐 그라데이션만 들어가도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이 컴포즈를 사용하니까 그런 디자인 가이드를 충족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 충족시킨 거 너무 좋았다. 다음은 컴포즈가 제공해주는 프리뷰 기능은 당연히 다들 보셨다시피 기존 XML 프리뷰보다 아주 훌륭하죠.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라이브 에딧도 지원하고 있으니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으로 작성 가능하다는 점도 메리트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라고 해서 희망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절망편인데요. 일단 공식 견해는 맞긴 한데 이건 제가 골라서 작성한 거라서 일단 공식 견해가 아닌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새로워가지고 그 컴포넌트들이요. 당시에 몇몇 UI가 여전히 XML 컴포넌트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앱 컴패니스트 도움 받을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XML 컴포넌트 자체를 그냥 끌어와서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반강제로 혼합된 형태를 사용했어야 했어요. 거기서 오는 사이드는 오롯이 개발자의 몫이 됐고요. 그리고 디버그 시의 UI 퍼포먼스 차이가 커서 이 버벅이는 문제 때문에 디버그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컴포즈 UI의 뜻하지 않은 버그로 핫픽스 특급 열차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수정은 좀 되고 있는데 이미 벌어진 핫픽스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컴포즈 버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코틀린 버전 변경이 필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런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리컴포지션 카운트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데 다 개발하고 난 뒤에 리컴포지션 카운트를 신경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리고 XML과 컴포즈 혼합된 구조이다 보니 가끔 고려하지 못한 리팩토링 요소가 발생해가지고 이틀이면 된다고 했는데 한 4일 걸리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저희 팀이 컴포즈를 도입한 후 구글 리뷰를 통해 게시한 글과 컴포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게시한 블로그 글을 참고차 공유 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잠시 한 5초 동안 스캔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로 사용했던 마이그레이션 샘플 코드를 몇 가지 공유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프래그먼트와 내비게이션을 사용 중이신 경우 온크레이트 뷰에 직접 컴포즈 뷰 객체를 선언하시고 셋 컨텐트로 이제 컴포즈 뷰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뷰 바인딩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고 오로지 뉴 피처 스크린이라는 컴포저블 함수만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은 뷰 바인딩 사용 중인데 기존 뷰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될 때
그리고 기존 XML 코드 내에 컴포즈 뷰 컴포넌트를 선언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 뷰 공간만큼 컴포즈로 작성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당장 화면 전체를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화면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간단히 일부분만 도입해 보고자 시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언한 XML로 프래그먼트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XML 내 컴포즈 뷰를 직접 액세스해서 셋 컨텐트로 컴포즈 뷰 영역을 컴포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저블 함수에서 아직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드로이드 뷰의 팩토리 매개 변수에 XML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던 컴포넌트를 선언해주면 이 컴포저블 함수에서도 기존 컴포넌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컴포즈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컴포즈와 XML 이 혼합된 환경에서 이 바텀 시트를 적용할 때 겪은 이슈 몇 가지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겪은 이슈는 좀 몇 가지 더 되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올 컴포즈 환경이 아니라 XML 레이아웃 시스템과 컴포즈 혼합된 환경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약간의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 뷰를 쓰고 있어서 지금 당장 컴포즈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XML 화면을 그대로 쓰는 상황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모달 바텀 시트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컴포즈가 제공하는 바텀 시트인데 이걸 사용하기에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텀 시트도 있고 그리고 해당 피처에서만 보여주는 바텀 시트와의 이런 혼선이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XML에서 호출했는데 공통인데 이건 왜 컴포즈로 바텀 시트가 되어 있지? 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고요. 이것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 문제인데요. 앞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바텀 시트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다른 피처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바텀 시트 콜하는 부분을 모두 걷어내고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코드를 디플리케이티드 시키고 향후 이제 또 유지 보수 형태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바텀 시트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내 컴포즈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어요. 이것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냥 컴포즈로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 바텀 시트 마이그레이션 제약 사항을 보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구현하다 맞닥뜨린 이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와 그 안을 컴포즈로 작성할 경우에요. 그리고 컴포즈 바텀 시트와 기존 바텀 시트 혼용 발생했던 이슈 이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해당 코드는 익스펜더블이 가능한 그 바텀 시트의 상단을 작성했습니다. 터치 후 위로 끌어올리면 바텀 시트가 확장될 것처럼 보이는 이 UI는 자주 쓰이는 UI죠. 거의 디자인 가이드도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베이스로 두고 컴포즈 뷰로 안쪽 내용은 컴포즈로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을 때 원하는 대로 바텀 시트가 확장이 되었을까요? 네, 정답은 확장이 안 된다입니다. 네,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컴포즈 뷰가 프래그먼트 영역을 모두 덮고 있어서 인터랙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텀 시트와 인터랙션이 안 돼서 발생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저희 팀 내 어떤 한 분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레이지 컬럼의 스크롤 비헤이비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비헤이비어로 그 레이지 컬럼의 상태에 따라 이 프래그먼트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확장 및 축소가 필요한 부분도 레이지 컬럼으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좀 다소 신기한 방법인데 제대로 작동했어요. 이게 레이지 컬럼 상단 부분 타이틀의 레이지 컬럼이 갖고 있는 이 스크롤 비헤이비어가 그 뒤에 있는 바텀 그 프래그먼트가 같이 뭔가 이 인터랙션이 잘 돼서 이 방법으로 저희는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XML에는 컴포즈 뷰만 가지고 훌륭하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XML에 아마 타이틀 UI를 따로 만들고 뭔가 거기만 딱 빈 상태로 만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자, 추후에는 완전한 컴포즈 바텀 시트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는 방식의 컴포즈 바텀 시트와 기존 바텀 시트의 혼용입니다. 이 바텀 시트는 한 화면에 여러 개 중첩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두 가지 형태의 바텀 시트를 사용했을 때 발생한 이슈입니다. 자, 케이스 A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케이스는 모달 바텀 시트를 먼저 쇼해서 보여주고 연달아서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쇼한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노출될 것 같으십니까? 네, 의도한 대로 잘 나오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B 설명입니다. 자, 케이스 A와 반대로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먼저 쇼를 해주고 그 위로 모달 바텀 시트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보일지 예상되십니까? 당연히 네, 의도한 대로 모달 바텀 시트가 상단에 보일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분명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먼저 호출하고 모달 바텀 시트를 호출했는데 의도한 결과가 다르게 보이죠. 이 만약 호출한 순서대로 잘 보였다면 이 이슈도 아니었을 텐데 이와 같은 이슈 때문에 이 둘은 혼용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 내 관련 이슈를 겪으신 분과 일단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컴포즈 바텀 시트는 일단 컴포즈 내 윈도우에서 노출해주고 있고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는 애드 프래그먼트로 아무래도 컴포즈 뷰보다 이 상위 윈도우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일단 많은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일단 이럴 것 같아요. 네, 이 현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는 이 현상을 두고 현재 컴포즈가 제공하는 바텀 시트는 아주 제한적인 화면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컴포즈, 지난 레이아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트렌드의 변화로 이제 선언형 UI가 주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제팩 컴포즈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틀린으로 작성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 컴포즈도 제 경험으로 러닝 커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컴포즈를 사용할수록 UI를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한번 만들고 나면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에 큰 힘이 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만 컴포즈 써봤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대한 이 컴포즈 원리 중에 정말 일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더 알아보시면 좋으시겠고요. 원리는 몰라도 좋지만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포즈를 도입하시려는 분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컴포즈 프로젝트로 시작하시려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프로젝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아주 작은 단위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만큼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발표 자료 만들면서 참고했던 사이트고요. 네, 구글도 참고했고 성빈랜드 블로그도 참조하고 미디엄 관련 아티클도 참조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컴포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